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들에 이어서 관리자가 어떻게 팀의 성과를 내고 팀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 방안을 세 번째로 얘기하는 영상이고요. 앞에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앞에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게 더 이해를 쉽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팀원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보통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공부를 딱 하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야, 뭐 공부 안 해? 공부해야지. 문제집 풀어 라고 하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약간 방골 기질이 약간 그런 심리가 있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공부를 하라 그러면 되게 하기 싫어집니다. 그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고요. 왜 그런 본성이 나오냐면 나의 자율성을 침해당했다. 내 주도성이 상실됐다는 데서 나오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팀원들의 자율성을 뺏는다는 건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냥 팀 운영을 나는 포기하겠다. 팀장으로 팀 운영을 포기하고 이 팀의 성과를 나는 내지 않을 거야. 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요. 자율성 얘기하니까 이제 반대되는 의미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얼마나 안 좋은 건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라는 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는 관리자가 있을 테고 그걸 당하는 그 직원이 있을 테고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먼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보스의 탄생이라는 책에서도 모순점 중에 하나가 관리자는 단기 성과를 내고 단기 문제를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성과도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게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지 않고 장기적인 성과에 대해서 고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많은 생각과 고민, 많은 생각과 고민. 그럼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그 일에 대한 관심, 시간과 관심이 있어야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럼 시간과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나에게 잉여 자원이 남아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업무에 파묻혀서 허우적대고 있으면 잉여 자원이 없을 테고 잉여 자원이 없으면 고민을 해야 될 시간과 관심을 낼 수가 없고 그런 고민을 못하면 단기간의 성과에 허우적댈 뿐 미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없다. 이런 논리적 흐름이 자연히 나오게 되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관리자를 앉히고 또는 관리자 이상의 임원들을 앉힌다는 그 자리에 앉힌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큰 그림을 그리고 큰 관점에서의 뭔가 장기적인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상위 관점에 앉히는데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한다면 정말 회사에서 이 사람한테 원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식별, 중요성 있는 일에 대한 어떤 계획,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어떤 정리 등등 장기적 관점의 일에 이 사람이 성과를 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로 이렇게 직급 올라갈수록 돈 많이 주고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회사에서 그 자리에 앉히는데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할 자원을 쓸데없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에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건 회사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팀장이 해야 될 역할이 절대 아닌 거고 내가 해야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라는 거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문제지만 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도 뭐 쉽게 말하면 뻘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뻘짓을 내가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임을 해야죠. 위임을 한다는 얘기는 팀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가 위임이고요. 위임은 물론 이 사람들 믿고 전문성 믿으니까 위임인데, 바꿔서 말하면 위임을 못하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위임을 하는 거예요. 위임을 안 하고 내가 그걸 다 컨트롤한다? 불가능하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팀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무능력한 팀장, 피터의 법칙 계속 얘기하지만 자신의 무능력이 드러나는 그 위치에 자기가 앉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임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당하는 입장에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당하는 입장에서 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는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노예로 변해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노예로 변해간다는 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 니체가 인생의, 그러니까 내 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는 사람은 노예다라고 얘기했는데, 직장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3분의 1을 직장에 있을 때 직장에 묶여 있으니까 내가 노예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노예인가 아닌가는 내가 직장에 앉아있냐 아니냐, 내 몸이 묶여있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주도성을 가지고 내 일을 하고 있냐 아니냐에서 내가 노예인가 아니냐가 갈라질 거거든요. 그럼 내가 내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자율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즐겁게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저는 노예가 아닌 거죠. 근데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당하다 보면 이것도 이제 전에 있던 그 부서장, 그 미팅 잡아놓고 한 번도 안 했다는 그 부서장 디스를 좀 하면, 이 사람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저한테 끊임없이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요. 그 사람이 시시콜콜한, 정말 업무와는 1도 상관없는 중요하지 않은 얘기에 대해서 나에게 지적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의 사고는 점점 그 지적들을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지? 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자율성에서 타율적으로 바뀌어갔고요. 능동적으로 하던 거에서 수동적으로 바뀌어갔고, 공격적인 어떤 내 업무에 대한 주도성을 가지고 가던 거에서 방어적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열장정이 한도둑을 못 막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파고드는 그 틈을 아무리 방어를 하려고 해도 결코 전체를 방어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업무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자율적으로 어떤 성과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저는 결국 그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당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방어해낼 수 있을까, 싫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굉장히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갔죠. 그래서 저는 그 직장을 1년 반 만에 그만둡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 직장에 있었을 때 내가 얼만큼 수동적인 사람으로 내 업무 역량을 제한당하면서 내가 어떤 수동적인 나쁜 사람으로 변해갈 거냐를 걱정했고, 그렇다면 하루라도 더 이 직장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직 준비를 해서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동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는 바꿔서 생각해보면, 아까 이 사람이 위임을 하지 못해서 이 사람의 자원을 잘 쓰지 못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잘 쓰지 못하고, 이 사람은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사람이 됨으로 해서 이 사람의 포텐셜을 다 터뜨리지 못하고 양쪽 간에 너무나 마이너스가 되는 행위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의 폐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상황이 발생하냐 안 하냐의 주도권은 관리자가 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 직원이 날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뭐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자가 그 고삐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직에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바꿔 말하면 무능력한 관리자가 이 팀에 있습니다 라고 동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아닌 자율성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라는 게 오늘 세 번째 제가 드렸던 얘기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자율성 좋은데 자율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러면 뭐 그냥 방종이 될 수 있는데 자율성 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얘기를 다음 영상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